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입니다. 5월 13일 금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산 경마 그리고 서울 경마 모든 경마가 조금은 까다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매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 주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돌 위원, 이번 주는 뭐 편성 자체는 좀 단촐한데 이번 주 금요 경마 편성 좀 어떨까요? 네, 뭐 출전 두수 자체는 월초 경마처럼 단촐합니다. 뭐 10마리가 채 안 되는 경주들도 상당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마필들이 이제 두수 자체는 좀 가벼워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편성적인 모습에서 능력적인 모습에서 강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 자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해 나가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요. 어떤 마필이 중심이다 할 수 있을 경주들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마필이 좀 더 그 경주 편성을 이용할 수 있을지 꼼꼼한 체크가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 방송을 통한 경주들만큼은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편성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6등급 편성에서 이제 그 한계 경주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약간 이제 분할된 경주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반부에 보면 뚜렷한 강제가 없어요. 고만고만한 마필 간에 이제 대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경주가 좀 펼쳐질 겁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그래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6등급 편성이 금요 경마에서 3개 편성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요. 1300m 경주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서 1000m 경주가 좀 분할되었습니다. 과연 1경주에 어떤 말이 나왔는지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 출마해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단촐하게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별정 시형 경주인데 수말 거세말은 55.5, 앞말은 53.5인가요? 이렇게 달격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 이번 편성에서 그 별정 시형 경주의 핵심은 최근 경주에서 3차권, 2차권에 왔던 말들이 부담점이 조금씩 증가시켜서 뛴다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이번 경주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마필 순수한 능력대로 평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요, 어떤 말이 우세할까요? 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상 이번 경주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였던 능력 자체를 믿어줄 수 있는 마필은 전혀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보여준 걸음을 통해서 이제 서서 이번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잠재력보다는 전개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로의 여건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단거리 1000m에서 이번 경주라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 저는 8번마 황금마루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주행 심사를 2번을 통해서 이제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순발력에 대한 기본기를 보여줬었는데요. 데뷔전 당시에는 선두권에 가담하는 스피드감은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 마필들의 스피드가 좀 밀리는 모습, 모래를 맞고 좀 처지는 모습 등이 있으면서 데뷔전 자체에서는 기대만큼의 역주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전 적응 마치면서 마필 상태도 많이 가벼워졌고요. 게이트 자체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내선 자체에서 그동안의 마필들이 보여준 순발력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선행 찬스 맞이한 8번 황금마루 잠재력 기대치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데뷔전에는 선두권에 이제 가담했지만 종반 걸음이 워낙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당연히 체중의 그 변화가 심해서 그랬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백돌 위원이 말씀한 식으로 흙을 맞고 졸전을 펼쳤는지 이런 부분은 뛰어봐야 알 것 같아요. 8번 황금마루, 인기마로서 이번 주 새벽 주기 컨디션은 어땠어요? 네, 기본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보다도 컨디션 위주의 훈련이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모습보다는 분명 좀 더 가벼운 모습,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앞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체중이 좀 많이 빠진 마필들은 조교를 그 다음에 좀 강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디션 위주로 이제 조교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대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데뷔전 기대 이상의 모습이었다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1번 매직 위너라는 마필이 주인 심사는 조금 졸전이긴 했어도 데뷔전 당시에 초반에 좀 밀린 전개를 펼친 나중에서도 직선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약한 상대라면 오히려 인게이트 이점이 활용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4번마 스카이 위너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결코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상대들 자체가 경험이 전무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흐름, 좀 더 강한 상대들과 뛰어왔었던 무엇보다 끝걸음의 여력은 매번 남겨왔었던 4번 스카이 위너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3번마 미스 강자가 데뷔전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펼쳐놓고 여기 직선에서 조금 한 발은 좀 아쉬움이 있었었죠. 하지만 훈련 강도를 올려가면서 병합 위주의 훈련 속에서 성과 자체가 결코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적 전개 가능한 3번 미스 강자의 변화까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딱 한 마필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경주 미스 강자하고 함께 뛰었던 2번 마킨 오브 문이라는 마필이 종반거는 좀 나쁘지 않았던 말 같은데요. 백돌리원,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렇죠. 직전에 뛰었던 걸음만 봤을 땐 종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내선에서 밀린 전개를 펼친 이후에 직선 외곽을 타면서 어느 정도의 걸음을 뽑아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이전에 경주와 직전의 경주를 대입해 봤을 때도 순발력에 대한 여인 별로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는 모습은 좋았는데 아직까지 마취 자체가 고개가 많이 높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 이 마필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불교는 8번마 황금마루란 마필, 지난 데뷔전에는 흙을 맞고 뛰면서 좀 아쉬움을 줬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발전 기대치 있는 황금마루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4번마 스카이위너란 마필이 지난 경주는 상당히 발주 능력도 좋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종반걸음에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개상 좀 자유롭게 펼쳐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스카이위너라고 평가하는 만큼 저는 4번마 스카이위너를 좀 더 우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제주중계 1경주입니다. 3세 이상 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3세 이상마 800m 경주인데 최근 경주에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이 있는데요. 과연 이 마필의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상암욱 궁금한 경주입니다. 과연 이윤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번 경주가 좀 강축의 후차권 혼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주마 3세 이상 800점이야 열대 편성이죠. 시내와 기존마 간의 접전 구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출전마를 살펴보면 7번 대양의 별, 기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과 함께 스포시에 상당히 스피드가 보강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스피드 보강에 주력한 훈련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한 상대들을 벗어난 편성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예상되고요. 또 상대마로는 외곽의 10변 1류 어천인데요. 시내로 이번 경주 4연승 도전 나서고 있는 말로 되겠고요. 데뷔전 이후 또 장기 휴양을 다녀오면서 또 휴양 이후 두 번의 경주, 직전 경주까지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이마필에 대한 기대주로 인정을 해보면서요. 문제라면 대폭 올라간 부담 중량 극복이 관건이 되겠고요. 극복은 무난해 보이지만은 이번 경주 또 이 부담에 대한 변화의 모습도 현장에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도전하는 9번 총록비상 직전 경주 인기마로 대두가 되었던 말인데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훈련 모습에서는 주행 안정에 치중을 하면서 경주 때마다 연말을 의식하면서 다소 악벽이 좀 있었던 말인데요. 제기량이 미흡했지만은 발휘가 미흡했지만 그간의 훈련의 성과로 좀 더 이번 경주 수능도 좋아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도전마가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8번 순간이동. 개인적으로 현 등급을 벗어나야 될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과 같이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다소 전개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해당 거리 적응되면서 빠른 전개를 가져간다면 이 말 역시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결승선 직선주로에서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윤 의원님, 10번마 네. 1, 2호천이란 마필이 이번에 승급전에 직전보다 이제 부담점이 좀 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마필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 상대 말로 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윤 의원님? 예. 예, 10번마 1, 2호천을 지금 뭐 대항해 별을 충막급으로 말씀해주고 10번마 네네. 1, 2호천을 지금 상대마로 놓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네. 1, 2호천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1, 2호천이 충막감으로 당일 현장에서 인기를 받을 건데요. 일단은 뭐 4kg의 부담 중량을 뭐 한 번에 이렇게 극복하기는 게이트 외곽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그간 경주에서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7번 대항해 별이 조금 빠른 전개를 가져간다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1, 2호천이란 마필은 뭐 지난 그 두 번의 경주 공백 이후 이제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오마신 그리고 이제 신마신의 대차 이렇게 좀 이겼던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성을 엿본다 아니면 안쪽에 있는 2번마 전력 항상이나 3번마 선정이란 마필이 기습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진다 아니면 이런 마필도 입상 기대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2번마 전력 항상, 3번마 선정에 대해서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비오톱이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뭐 훈련 강도도 낮았고요. 그렇게 뭐 컨디션은 뭐 좋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뭐 상대 강해 보이긴 하고요. 이 중에서 차라리 이 3번 선정, 뭐 2번 전력 항상이 있는데 이 전력 항상이 직전 대비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말이 오히려 2번 전력 향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 의원은 그 10번마 1, 2호천이란 마필이 능력 상승 있는 마필이지만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고 승급전에 부담점이 늘었기 때문에 일만의 좀 검증 무대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려서 거리를 내려온 마필 7번마 대항해 별을 중심으로 해서 10번마 1, 2호천 여기에 9번마 청록비상 그리고 최대 북병 세력이죠. 어찌 보면 앞선이 싸움이 일어나서 앞선이 몰락했을 때 올려붙일 수 있는 추임력 있는 8번마 순간의 이동을 최대 북병세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남들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 상경주가 금리경마 상경주는 계획표가 이제 그 06등급 1300m 별정 A형 경주로 치러지는데 1300m 경주가 성립되지 않고요. 1200m 별정 C형 경주로 치러집니다. 외곽에 있는 9번마 익상대왕이란 마필이 데뷔 전에 선전했던 말인데 어찌 보면 그 별정 C형 경주로 인해서 조금의 이제 부중이 높아졌어요. 과연 그것을 극복할까? 그리고 상대방은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이번 경주는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9마리 마필그라 단촐한 편성 구도입니다. 사실상 능력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마필은 크지 않은 편성이기도 합니다.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전력들, 더군다나 이번 편성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전력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 마필의 능력과 전개를 꼼꼼히 체크해야만 했던 경주인데요. 모든 종합적인 능력과 준비 시의 탄력, 마필의 전개까지 고려했을 땐 우선적인 4두의 선전은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계속해서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이죠. 4번마 해피질주가 먼저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 선입에서의 기본기 좋은 3번마 대지의 희망도 밀리지 않는 순발력을 발휘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차분하게 중속감에 대한 여유가 좋아지고 있는 7번마 차세대도 선입관에 가담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세마피를 보내놓고 자기만의 페이스로 격차를 줄여나갈 9번마 익산대왕까지 4번, 3번,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계속된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3코너 이후 무엇보다 네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전개 이점, 능력적인 모습에서 가장 기대치가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는 전력은 단연 9번마 익산대왕이란 전력이겠죠. 3월의 능검에서도 보이다시피 발주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었던 전력이에요. 더군다나 힘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데뷔전 인게이트 자체가 이마필한테 좋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당시에는 장구 신청까지 없는 좀 굉장히 좀 불리한 전개가 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초반에 밀린 전개 이후에도 종반의 주폭만으로 입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여유감이 돋보였던 세력입니다. 마필 자체가 600km대에 육박하는 거구의 모습인데 뽑아내는 주폭은 상당히 빠른 위력감이 강한 모습으로 흐름 자체가 빠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직전의 흐름보다 이번의 경주의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모습이라 차분한 전개, 크게 밀리지 않는 전개만 펼치더라도 오히려 외선에서의 전기가 유리할 수 있는 익산대왕은 주폭의 여유감을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까지는 능력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셔도 좋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다소 변화를 기대하는 세력입니다. 바로 7번마 차세대란 전력이죠. 데뷔 이후 9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데뷔 초에는 2세마 특별 경주에 출전을 할 만큼 마방에서도 자체적인 기대치가 있었던 전력입니다. 자, 실전에서의 변화가 아쉬운 모습으로 앞선에 붙이면 뒤가 짧고 참았다 탔을 때는 타이밍이 늦는 전형적인 부진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최근의 모습 자체는 중속감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직전에도 무리 없는 모습 속에 기본 중속감만으로 선두권에 진입을 할 만큼 기본 변화가 상당히 우수해진 모습이에요. 상대권의 능력이 강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차세대 자체가 나와 있는 9마리 중에서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변화 기대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잠재력 기대치 높은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마 대지의 희망이란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끈끈함이 좋은 선입권의 전력입니다. 데뷔 이후 3전 동안의 입상은 아쉽지만 힘에서의 여유는 항상 기본기를 갖췄던 전력이죠.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부터는 스피드에 대한 여유도 좋아진 모습이라 최적 전개 가능해진 이번 편성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복병권의 세력에선 3호 해피질주의 기습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력은 아쉽지만 기본 스피드감은 매번 좋았던 마필로 데뷔 이후 매번 빠른 흐름을 만나면서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질 못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피질주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편성 중에서 이번 편성만큼은 단독 손해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까지는 반드시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힘에서 여유가 좋은 세력이죠. 자, 9번마 익산대왕을 필두로 7번마 차세대, 3번마 대지의 희망, 기습으로 응수할 4번마 해피질주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9번마 익산대왕 이마필부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데뷔전에 보면 이게 600km가 거의 나갔던 말이죠. 근데 지난 데뷔전에서 좀 체중이 빠졌다지만 598입니다. 그리고 좀 주행 심사 때 보면 발주도 좋지 않았지만 워낙 이제 거구다 보니까 약간 좀 두탁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던 말인데 어찌됐든 지난 경주에 이제 선전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1300m 편성이 있었으면 좀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1200m 편성에 이루어졌고 또한 1200m인데 별정 시형이다 보니까 2차권에 오다 보니까 1km 부진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57을 달고 기승을 합니다. 자, 이 9번마 익산대왕 지난번에 어찌 보면 그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약간 둔탁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뭐 익산대왕 같은 경우에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편성적인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항상 그래요. 뭐 570km대 이상 되는 마필들을 보시면 걸음 자체가 매번 둔탁합니다. 그만큼 스피드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많아서 저 역시도 절대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익산대왕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의 지금까지 보였던 능력과 준비를 봤을 때도 익산대왕 자체가 크게 뭐 늑발을 하거나 전개적 불리함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한 중후미권만 타주더라도 이번에는 뭐 1등급의 프리딕트와 병합을 해주는데도 잘 따라다니면서 여유감을 보였던 모습이라서 저는 익산대왕의 성장세에 대해서 이번 경주까지 믿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 그 선착했던 비트박스란 마필이 이제 흙을 맞고 좀 뛰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비트박스도 기습 선두권 흙을 좀 안 맞고 뛴다면 뛸 말이라고 평가했는데 흙을 맞고 뛰는 말을 이겨냈다. 이 부분 좀 검증 무대가 아닌가 평가하고 싶고 한 마필만 여쭤보겠습니다. 4번마 해필질주란 마필이 뭐 주인 심사 때 보면 순발력을 발휘했었고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보면 좀 힘이 좀 덜 찬 모습을 했던 말인데 실전에서 계속 이제 힘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요.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마 퍼펙트킨도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번마 퍼펙트킹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말? 퍼펙트킹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나마 이번 편성에서 선두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퍼펙트킹과 해피들주밖에 없을 것 같아요. 퍼펙트킹도 맘만 먹으면 이번 경기에서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안 했던 건 아닌데 기본 끝걸음에 대해서는 매번 여유가 크지 않았고요. 감량 요건은 좋았는데 훈련 시 성과 자체는 그렇게 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리 검증이 안 된 이번 시점에서 어찌됐든 해피질주도 선행을 나서려고 한다면 퍼펙트킹의 전개적 이점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로 컨디션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그 3번마 대지 희망이나 이제 4번마 해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2번마 퍼펙트킹이나 마필도 이번 경주는 선두권을 장악하고자 덤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가 좀 가볍다 아니면 이런 마필도 마필의 컨디션 꼼꼼히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분석하면서 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좀 평가했던 경주 같아요. 오늘 이번 주 그 금요 경마 중 최대 좀 혼전 경주가 아닌가라고 좀 평가했던 경주인데 백돌위원은 이번 경주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5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총 11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경주는 정말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마필도 믿음을 주는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좀 더 낮은 마필을 밀어주기에는 다 한 마필 한 마필마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요. 오랜 시간 마필들의 전개와 종합적인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4대 전개 속에서 능력적인 모습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3번, 4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오늘의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승급전이지만 스피드감이 좋은 전력이죠. 4번 스마트킹이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3번 피스베리도 이번에는 최적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서서히 몰아가는 선취입력이 좋은 8번만 마하볼트도 충분히 가담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이고요. 세 마필을 보내놓고 서서히 자기만의 페이스로 세 마필을 옥죄어줄 9번마 최강 엑설런트까지 4번, 3번, 8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 양상이 그려질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 능력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전개상의 모습에 대해서 자 이번 경기라면 좀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믿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9번마 최강 엑설런트라는 전력입니다. 자, 3월의 경주에서 힘에서의 변화를 필두로 상대 여유 있는 우승으로 변화를 보였던 전력이죠. 당시의 경주가 내측에서의 좀 갇힌 전개였었고 직선에서 주먹만으로 뽑아냈다는 점, 선두권이 다소 무너졌다는 흐문이 있었어도 변화의 모습은 상당히 컸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 승급전을 1400m를 뛰었었는데 경주 내용을 보시면 초반부터 직선까지 거의 무리 없는 가운데 좀 적응의 주안점을 뒀다는 판단인데요. 보여졌던 중속감 자체는 기존의 모습과는 변화가 상당히 뚜렷했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거리 경험을 적응을 마친 이번의 경주 외선에서 차분하게 페이스만 올려주면서 자리 선점만 해주더라도 능력적인 모습에서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최강 엑설런트.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변화에 대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노른수의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선 3번마 피스벨이란 마필의 회복세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마체가 다소 얇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고 흐름 여부에 따라선 차분히 몰고 가는 선입 전개도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최근의 경주에선 다소 무리한 전개 속에 무너지고 발주에서의 악벽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게이트 이점 속에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이번의
변화에 대한 모습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마 스마트킹이란 전력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착 승급으로 5등급에 진입을 했고 1400거리를 극복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도 앞선 장악 위에 버티기를 성공했던 전력이죠. 늘어나는 거리가 부담스럽더라도 상대적 감량 요건 속에서 장악이 가능해졌다는 점, 결코 이마필의 기습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8번마 마하볼트의 걸음 변화 역시도 무시할 수 없겠죠. 4번마 스마트킹과 함께 8번마 마하볼트도 이번 경주를 2착 승급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리에 대한 불안감, 이번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야 된다는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몰아주는 좀 다소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계속된 끝걸음을 남겨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강한 상대를 피한 이번 경주까지는 8번 마하볼트의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장세 좋은 전력이죠. 9번마 최강 엑설런트를 필두로 3번마 피스베리, 4번마 스마트킹, 8번마 마하볼트의 변화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가 어떤 말들이 많은 인기를 몰까요? 4번마 스마트킹, 유현명 기수의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인기를 근사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백돌리원, 저는 스마트킹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 고대가 상당히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거든요. 그죠? 그런 레이스에서 고대한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2착 승으로 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1400m에 도전하고 있어서 오히려 추진력 있는 마필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뭐 매번 결정력이 없어서 9번의 경주 치르면서 5번을 3착만 한 마필, 6번마 배다리 행운, 이 마필의 입상기 대체 한번 여쭤볼까요? 그렇죠. 배달의 행운 같은 경우에는 매번 끝걸음을 많이 남겨왔던 전력입니다. 어찌됐던 1302번의 경주에서 좋은 추임력으로 상대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번 경주 자체에서 이제 여러 마필을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배달의 행운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 역시도 배달의 행운의 추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싶습니다. 예, 제가 배달의 행운을 쳐다보면서 여러 마필이 이제 거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짧게 하는 마필을 두 마필을 좀 그 새벽 교육 컨디션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5번마 삼라만상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가 이제 그 공백 휴양 갔다 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00m에 좀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강자팀에서도 선전했던 말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련을 갖고 있는 말 같은가요? 11번마 마이어킹. 정말 이런 팀에서는 마이어킹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새벽 교육 컨디션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삼라만상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거의 길게 주기를 잡아서 4개월 만에 출주를 했던 걸로 판단이 돼요. 우선은 특별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줄지 저 역시도 관심을 지켜봤던 경주였는데 기대보다는 좀 회복세가 떨어졌었죠. 훈련을 하는 이번 과정 속에서도 크게 성과적인 모습은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말씀해주신 11번 마이어킹이란 마필 자체도 끝걸음에 대해서 변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한데 5등급의 자유로운 환희와 이제 병합을 할 때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 속에 고개가 아직 높다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마필 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시에서 성과 자체는 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유로운 한이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한이는 전형적인 선행마고, 근데 마이어킹은 아예 이제 질주수를 바꿔서 추입으로 타는 말이거든요. 그거 뭐 병합을 했을 때 밀린다는 건 당연히 밀리겠죠. 순간 스피드에서는. 어느 정도 밀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산 제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제 그 부산이 열리면서 제가 새벽 조교를 보고 하면서 아 이건 참 보기가 어려운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보면 2층에서 보게 됐는데 건너편 직선도로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병합을 해서 건너편을 가면 똑같은 병합을 해서 건너편을 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한번 타임을 보고 오는 타임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재야 되거든요. 근데 건너편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 건너편에서 서버리면 앞에서 병합 쪽에 했던 것을 믿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편성. 아마 금요경마 중 가장 혼전이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닌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백동위원은 9번마 최강 엑설런트란 마필의 기대치가 좀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매번 3차권에 아쉬운 걸음을 남기고 있지만 6번마 배다리 행운이란 마필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돌리원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광이 캠프의 통합 에이스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강충마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41.8배, 복승식 배당이 41.8배. 마필 두수도 몇 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대 마필이 치열하게 접전으로 인기를 나눠갔던 경주에서 통합 에이스한 마필이 새벽 주의 컨디션이 좋다. 아직도 기회 내리가 꽂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도 그런 마필을 좀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 백돌리원이 오늘 준비한 경주는 6경주입니다. 6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나름대로 이제 능력 상승 있는 인기마 접전 양상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과연 백돌리원은 어떤 생각으로 이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입니다. 다소 이제 편성을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에 대한 능력을 알고 믿고 간다면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성적을 못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인데 편성적인 모습이나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또 상대적인 모습에서 모든 조건에서 이번 경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 있는 일본과 초월하는 전력입니다. 충분히 선두권 장악 능력도 있고요. 선의권에서의 가능성도 높은 모습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좀 상코르 때 다소 삐지는 모습을 기승을 했었던 김동희 교수가 제대로 잡아내질 못했죠.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걸음을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마필의 기본 능력을 입증해 줬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추진과 제어가 좋은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선임 넘나드는 초와 이번 경주라면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경주 중심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후차권에서도 훈련 때부터 따라다녔던 마필이 역시 함께 출주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은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저는 오바마 영광의 신나란 마필은 이번 경기에서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바깥쪽에 있는 메이저 슬램도 크게 상태가 베스트의 모습만 아니라면 이 마필도 한번 꺾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는 후차권에서 노림수가 분명한 경주인 만큼 압축 좋은 모습으로 자신 있게 인사드릴 오늘의 6경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1번 마 초아. 이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축마구로 좀 설명해 줬고 또 다른 인기마 5번마 영광이시나 비록 승급전이지만 역시 인기를 좀 양분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평가해요. 7번마 메이저 슬램. 이런 마필들을 모두 배제하고 싶다. 과연 1번마 초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 단출한 편성으로 짜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마를 접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그 말도 띈 건 별로 없는데 그 편성이 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줬습니다. 이번 경주가 능력 마필이 아닌 현등급의 이제 부진형 이런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입니다. 그중에서 오바마 케안질주란 마필이 국산 마필이지만 조금 더 돋보이는데요. 과연 상대방은 또 어떤 말이 있을지 또한 케안질주는 가능한지 백동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7마리 마필 간의 단출한 편성 구도죠. 능력적인 모습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성적인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중심 마필이 드러난 경주입니다. 후차권에서도 또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집중을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지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종합적인 모습에서 경주의 중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후차권에서 좀 더 노림수가 강한 마필의 압축 우선적으로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앞선 경주입니다. 2번, 3번, 5번, 6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 나설 전망입니다. 초반부 전개는 현등급 적응 마친 기본 기존 오마 쾌한질주가 기본 스피드감에서 좀 더 앞설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이어 기본 선임이 좋은 3번마 베러덴유가 2선에 가담하고
힘에서 여유좋은 서서히 변화가 좋은 이번 첫 맞추풍으로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또한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면서 조여줄 수 있는 마필 6번 마 킹더 그레이까지 5번, 3번, 2번, 6번 사두가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능력적인 기대감, 현 편성에서의 모습에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성적 호기를 이어나설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단연 5번마 쾌한질주라는 전력이겠죠. 기본 스피드감도 좋습니다만 힘에서의 여유도 상당히 돋보이는 전력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막강한 모습인데 직전에 승급전도 우승으로 연투를 이을 만큼 여유감이 상당히 돋보였었죠. 보여준 걸음의 여력도 좋았습니다만 초반에 무리 없는 전개 속에 좀 처진 전개에서 중속만으로 선두권에 가다 만큼 최근 대비 스피드에 대한 여유도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상대권의 마필들이 쾌한질주의 스피드와 탄력을 넘어설 수 있는 편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 자체에서도 여유감이 좋았던 쾌한질주 아직은 보여줄 걸음에서 앞선 전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3번마 베러덴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마필이었죠. 좋은 능력을 보이다가 한동안에 기복이 좀 심했던 전력입니다. 기본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마필 자체가 힘은 굉장히 좋은데 초속과 중속이 또 매번 자리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조금 끝걸음만 남는 모습에도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에요. 22주 만에 출주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경력이라기보다 마필의 힘안배 차원에서 좀 휴양을 다녔던 모습인데 재검 때 모습은 철저하게 통과 자체에만 의의를 뒀던 모습이라 여력감은 크지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베러댕류도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이 아닌 만큼 선입가능한 이번 경주 가벼워진 마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마 첫맞추풍 오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라면 능력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힘에서의 여유는 좋은데 역시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매번 아쉬웠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의 경주에선 초반에 가벼운 충돌 속에 의도적으로 후미권 전개를 선택을 하면서 직선 추입을 선택했는데 좀 밀렸던 그 격차를 감안했을 때 올려붙인 걸음은 기본적인 모습에서 여유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의 편성이라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두에 비해선 능력적인 모습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 6번마 킹더 그레이의 이변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에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1월의 경주 이후 자비절 내종이라는 병력 때문에 뒤개가 다소 늘어졌지만 최근 훈련 시의 모습은 출전을 하지 않는 주간에도 계속된 마필을 풀어주면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여준 거라면 크지 않더라도 3세 마필인 만큼 잠재력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모습 자체 이변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 좋은 전력 5번마 쾌한 질주를 필두로 3번마 베러덴유 2번마 첫맞추풍호 이변 기대감 좋은 6번마 킹더 그레이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5번마 쾌한질주는 선전을 좀 기대하자. 그리고 이제 휴양 마필인 3번마 베터덴유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공백 갖고 있는 6번마 킹더 그레이. 가장 이제 편성의 후기라 그러면 2번마 첫맞추풍호인데 첫맞추풍호가 이제 어떻게 뛰어주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마필도 인기 좀 나눠갈 것 같아요. 한 마필은 인기를 나눠갈 것 같아요. 4번마 기막힌 선택은 이번에 이제 승급 강등된 마필이고 저는 1번마 최고질주란 마필이 거세하고 재검을 봤는데 이 마필이 그 순발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입상 기대치 아니면 새벽 교육 컨디션이 좀 어떤지 두 마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십시오. 예, 기막힌 질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급됐고 상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정도의 상대라면 그리고 조희연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면서 감량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훈련 시 모습 자체는 여유감이 좀 컸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고 질주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좀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병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단기 휴양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훈련 패턴은 좀 구보이지 가벼운 모습이 있었는데 기존의 모습보다 좀 가벼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습 가능성은 저 역시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고질주는 그 지난 경주 그 11월달 경주 치르고 1월달에 거세를 단행한 마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5번마 쾌한질주와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마필, 2번마 첫맞추풍호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그 두 마필에 좀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컨디션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연령권 핸디캡 경주 총 8개의 마필이 단촐하게 출제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승부처 경주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원래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던 경주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12마필가 나왔을 때 좀 인기를 좀 나눠 가진다 아니면 정말 재밌겠다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자, 6경주 어찌되었든 8두가 출제하고 있지만 입상 가능권 전력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8경주만큼은 오늘 이제 금유경마 중 최대 승부처로 도전해 볼 작정입니다. 축 잡고 최대한 압축된 막건으로 자, 8경주 자신 있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경주는 9경주입니다. 9경주 출마해 보시죠. 금요 9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5번마 호승지벽이란 마필이 자, 이번 경주 1800m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행 심사 받고 약간 이제 공배를 갖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예측도 했던 말이고, 당일 체중도 변화가 좀 심했던 말입니다. 그러고도 선전했던 말. 근성만큼은 대단한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호승지벽으로 평가되는데, 과연 1800m를 무난히 극복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님 어떨까요? 저도 좀 가능하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데뷔 이후 5번을 뛰면서 4번의 우승, 한 번에 좀 졸전이 있었는데 졸전 자체도 GC 트로피 당시에 4번 게이트에서 송경 기수가 초반에 이제 착지 불량이 일어나면서 좀 무리한 운행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을 뿐, 그 부분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입상권은 좀 가능했을 전력이 아니었을까 좀 예측이 됐던 전력입니다. 1800을 처음 뛴다는 단점은 있겠죠. 하지만 마필 자체가 이반 진린이 이끌었던 흐름에서도 능력 있게 우승을 차지할 만큼, 또 내선에서 모래를 고스란히 맞고 뛰는 전개를 펼치더라도 원하는 능력을 끌어내는 만큼 전개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운 마필이라 승급전에 상대 자체가 몇 두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강한 상대들을 피해왔기 때문에 호승지벽의 잠재력과 준비라면 이번 경주까지는 극복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예, 5번 호승지벽이란 마필이 이제 3월달 대상 경주에서는 늦발로 인해서 좀 인기를 부업했지만 졸전을 좀 펼쳤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주에서 보면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앞말로서 앞으로 좀 오뚝오뚝이란 마필 코리안 오코스에서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은데요. 5번마 호승지벽 상승세 저 역시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호승지벽의 상대방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백동현 어때요? 최근에 늘어난 거리에서의 안정감이 돋보이는 세력입니다. 바로 7번과 동남천하죠. 매번 이제 상대 자체도 강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결정력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피드 자체나 중속감 자체도 꾸준함을 보여줬던 전력이 저는 동남천하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안쪽에 있는 마필이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동남천하도 충분히 전개상의 이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아쉬움, 좀 더 준비 매진해졌던 이번의 경주라면 변화 자체에선 우선적인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변화를 기대하는 세력이 안쪽에는 이번 필꽃이란 전력이에요. 이마필은 2등급에서 강급이 되고 나서 2번의 경주를 치렀었죠. 직전 경주까지는 56이라는 부중을 달고 이제 경주를 뛰었는데 이번에는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4의 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필꽃도 종반에 몰아가는 탄력이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게이트가 빡빡하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촐한 지금 8마리 편성 속에서 종반 한 발이라면 필꽃의 변화 자체, 힘에 대한 여유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3번만 샘퍼파이가 드디어 좀 중량을 덜어냈죠. 54를 달고 나옵니다. 객관적인 스피드에서는 샘퍼파이가 충분히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기습 가능한 3번 샘퍼파이의 변화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필꽃은 여기서도 복병권 전력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좀 기상이 까다롭죠. 데뷔전 때부터 계속해서 흙을 맞을 때 보면 부조가 잘 맞지 않는 마필입니다. 이제 능력 한계치를 보여서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씩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필꽃 어찌 보면 강등된 마필, 좀 숨겨져 있는 마필 이럴 수 있겠고요. 7번만 영광의 태풍이란 마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영광의 태풍도 기존의 모습이나 상대권의 모습을 봤을 때 결코 이번 편성에서 안 된다라고까지는 저도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호승지벽과 동남천하 기본적으로 필콧과 샘퍼파이의 전개 속에서 영광의 태풍이 종반에 한 발을 써야 되는 작전이라면 저는 전개상의 모습을 봤을 땐 이 마필을
까지 가져가기에는 전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 같습니다. 6번마 영광의 태풍 이런 마필도 좀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5번마 호승지벽 중심에서 좀 여러 마필이 단촐한 편서지만 여러 마필이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7번마 동남천하 백불위원이 좀 말씀해 준 것 같아요. 7번마 동남천하를 좀 말씀해 줬고 저는 어찌됐든 1800m는 선두권을 장악하는 말이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3번마 샘버파이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5번마 호승지벽에 3번마 샘버파이 그리고 7번마 동남천하 이런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월초경마답다 이런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는 하지만 좀 까다롭다가 좀 가깝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번 주 금융경마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면 선택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좀 슬기롭게 금융경마 헤쳐나가실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